내부 포인트에 이렇게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솔리드를 이렇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란 얘기는 색상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솔리드가 들어갈 때는 그 해당 색상을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넣기도 하고 혹은 여기서 색상을 지정해서 쓰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유저 디파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솔리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누르면 이렇게 패턴이 그라디언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색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현상,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저녁에 노을 지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붉은 빛으로 이렇게 싹 노을 드는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색상이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현상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라데이션의 종류도 이렇게 라이너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실린더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실린더 그라데이션, 인버스트, 원형 그라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라데이션들이 나옵니다. 자,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색상을 지정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색상 빨간색, 두 번째 색상 노란색,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색상이 초록색, 두 번째 색상이 하늘색. 그러면 이렇게 색상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 패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유저 디파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저 디파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저 디파인에 보시면 얘는 사이즈가 여기 나와요. 스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 있죠?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150mm가 되는 겁니다. 프로퍼틱스에 보시면 더블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프로퍼틱스에 보시면 더블이 활성화돼요. 누르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나오게 됩니다. 300, 그러면 300mm짜리 격자 무늬가 나온 거고, set origin 원점 지정하면 이렇게 원점대로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닥 패턴이나 화장실 패턴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저 디파인을 사용하게 돼요. 패턴을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게 AR, BR 스탠다드, 요걸 많이 사용하는데 얘 사이즈를 몰라요. 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더블은 유저 디파인에서만 나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자, 파일 탐색기를 보시면 C 드라이브로 갑니다. C 드라이브에 파일 탐색기에 보시면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탭에서 숨김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오셨나요? 다시 볼까요? 파일 탐색기에, 네, 이거는 이제 하시는 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시스템을 건드리는 내용이라 이건 어렵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망가뜨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보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자, C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맨 아래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안에 들어가시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폴더가 컴퓨터를 설치할 때마다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넣는 사람도 있고 운영체계를 설치할 때마다 이 폴더명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전부 다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 거고, 이 사용자 폴더에 들어오면 폴더가 3개입니다. 공용 폴더가 기본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 폴더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폴더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app 데이터라는 폴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보기 탭에 보시면 숨김 항목과 파일 확장자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app 데이터 안에 들어가시면 로밍이라고 있습니다. 로밍 안에 들어가시면 오토데스크라고 있고요. 오토데스크 안에 들어가시면 오토캐드 2016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R20.1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ENU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라는 폴더까지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캐드를 쓸 때 사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파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캐드.뭐뭐뭐 그 다음에 어캐드 iso.뭐뭐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들 수 있는 파일이 어캐드 iso.pat라는 파일입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이 pat 파일이 패턴 파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업 서두에 그 얘기했어요. 명령어, 명령어 수정, 명령어 유형 정의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치 패턴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iso, 어캐드 iso.pat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에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 걸렸네. 메모장에다가 오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이 메모장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패턴 파일을 불러드린 겁니다. 카피라이터 15년도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요. 보시면 솔리드라는 거, 요거 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맨 위에다가 이렇게 엔터를 치고 별표를 찍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별표입니다. 이 별표가 들어가야 비로소 패턴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패턴 이름입니다. 제가 제 임의대로 FLOR, 플루어라고 했습니다. 플루어라고 했고 쉼표, 바로 여기까지가 패턴의 이름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별표, 그러면 패턴이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패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패턴의 주석입니다. 주석이 뭐냐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패턴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패턴은 임시로 만든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첫 번째 숫자는 각도입니다. 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세요. 시작점은 x가 0이고 y가 0입니다. 그 다음 이 선이
x로 0만큼 가고 y로 100만큼 가서 하나 더 그려져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0,0에서 선이 쭉 그려지고 그 다음에 0,100에서 쭉 그려지고 그 다음 0,200에서 쭉 그려지고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다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뭐라고요? 방향이요. 선이 그려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는 뭐냐면 시작 좌표입니다. 시작 좌표예요. 0,0에서 그려져라. 아이고. 이때 반복되는 위치입니다. 이 선이 어디서 반복되어지느냐? 900에 450에서 반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선입니다.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선을 그리지 말고 제가 이렇게 세 줄을 썼습니다. 이거 저장할 거예요. 저장.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따로 적어 드릴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해치를 들어왔습니다. 해치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유저 디파인인데 패턴에 보시면 맨 앞에 플로어라는 게 이렇게 하나 생겨납니다. 지금 제가 만든 거죠. 그리고 지정하면 패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패턴인가요? 마룻바닥 패턴이죠. 네. 이렇게 마룻바닥 패턴입니다. 폴리라인은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선들이 쭉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선을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폴리라인의 특징이 선의 폭, 다시 말해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게 폴리라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라인이나 뭐 서클이나 이런 것들로 일단 그리고 작업하기 쉬운 것들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조인 명령어로 다 연결을 해서 P라인으로 바꾸어서 썼습니다. 자,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했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라인이나 혹은 라인을 이렇게 그린 다음 뭐 필렛 반지름 20 자, 그러면 지금은 선들과 아크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조인이라는 명령을 썼습니다. 조인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자, 이렇게 얘가 간단하게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뀝니다. 이건 폴리라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좀 볼까요? 여기 조인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익스플로드는 분해였고 그 다음에 분해한 걸 다시 조인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분해했습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조인 명령어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인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이 기능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P라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먼저 라인이나 서클 등 우리가 익숙한 걸로 먼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조인 명령을 이용해서 P라인으로 바꿔서 씁니다. 자, P라인의 특징은 선들이 전부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P라인은 선에 폭을 줄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요? 렉탱 설명할 때요. 사각형, 렉탱과 폴리곤 명령어 기억나시죠? 정다각형 그릴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P라인은 선의 굵기와 이거 폭이라고 합니다. 선의 폭과 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로 이어진 선을 그릴 때 쓰는 게 P라인인데 때때로 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선 하나 그려놓고 이거 선의 폭을 지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P라인을 쓰는 겁니다. P라인 시작점 지정하고 끝점 지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P라인으로 그려집니다. 뭐 필렛 그러면 필렛도 똑같이 들어가요. 다만 선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선의 폭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P라인입니다. 다시 볼까요? P라인 명령을 실행하면 시작점을 지정하고 나면 넥스트 포인트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하프 위드나 위드를 통해서 선의 굵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드는 선의 폭이고 하프 위드는 반폭입니다. 그러니까 위드를 제가 5mm로 지정하죠. 그러면 이렇게 5mm로 지정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시작점 지정했습니다. 위드 0, 0. 다시 위드 10, 0. 위드 0, 10. 위드 0, 0. 그려지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쓸 일이 없어요. 굳이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P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아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죠. 이렇게 이어진 호를 말합니다. 여러 개로 이어진 호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그릴 이유가 없기는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인 기능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라인도 P에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P라인을 제가 이렇게 끊어서 그렸습니다. P라인을 이렇게 끊어서 그렸어요. 이럴 때 P에디트에 보시면 뭐 클로즈 조인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추가할 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P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P에디트에 보시면 클로즈 기능이 있어서 도형을 닫거나 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위드를 이용해서 선의 폭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피트 커브를 그릴 수도 있고 스플라인 커브를 그릴 수도 있고 D커브, 직선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라인으로 선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한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중선 그리기. M라인, ML, 스타일, ML, 에디트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다중선은 저도 종종 사용해요. 한동안은 설계자로부터 다중선을 외면받았습니다. 이 멀티라인이 지금도 많이 외면받고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근데 써보니까 요령 있게 쓰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사용합니다. 다중선, 이 멀티라인은 왜 나왔냐면 벽체를 그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벽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열재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마감하는 마감벽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벽이 이렇게 5개의 선이 그려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중심선 그리고 옵셋, 옵셋, 옵셋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 가가지고 필렛 0으로 해서 반지름 0으로 해서 다 처리해서 사용합니다. 트림하고 뭐 필렛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레이어 바꾸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멀티라인 명령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멀티라인은 아직도 불편하긴 해요.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요령 있게 사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ML 스타일부터 하셔야 돼요. ML 스타일로 멀티라인을 만들고 M라인으로 그리고 ML 에디트로 수정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순서가 만들고 드로잉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갑니다. 먼저 ML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ML 스타일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한번 띄워 보실까요? 자, 멀티라인의 특징이 하나가 또 뭐냐면 얘가 이 바깥쪽에 그려지면 절대로 편집이 안 됩니다. 근데 멀티라인을 하나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멀티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해당 멀티라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new 명령어로 멀티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ML1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new style name, 그 다음 start with, 즉 여기서부터 복제를 해서 하나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ontinue,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쪽 엘리먼트 부분입니다. 이쪽 캡 부분이나 필 부분은 거의 쓸 일 없을 거고요. 자,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이렇게 다중선 1번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선인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디스크립션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면 그냥 바로 선택한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선택한 값 자체가 바로바로 들어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제로, 그 다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이렇게 바뀝니다. 보시면 옵셋이 0.5, 마이너스 0.5 되어 있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0.5, 0.5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1mm짜리 선이 그려진 겁니다. 벽체 같은 경우 벽체로 가지 말고 그냥 해보죠. 제가 10mm 했고요. 이 반대쪽에 마이너스 10mm 했습니다. 그리고 add 버튼으로 추가할 수도 혹은 delete 버튼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add 버튼으로 추가, delete 버튼으로 삭제.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컬러는 빨강색. 선 종류가 있을까요? 없으면 불러오죠. 센터. 얘는 노란색. 얘도 노란색. 자, 그냥 제가 다중선 1번 ML1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눌러보면 이렇게 프리뷰로 확인할 수 있고
디스크립션으로 이게 어떠한 형태의 라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커런트, 즉 내가 선택한 다중선을 현재 그리고자 하는 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ML 스타일이고, 자, M라인이라는 명령어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멀티라인을 실행하면 얘도 커맨드 라인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커런트 세팅에서 저스티피케이션은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로를 기준으로 위아래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탑은 이쪽 플러스 쪽, 제로, 바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자리 맞춤이란 얘기는 지금 맨 위쪽에 있고, 스케일 보시면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다음 스타일은 ML1이고 바로 여기서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스케일, 스타일. 자, 먼저 스케일부터. 스케일은 1로 고치겠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은 일단 냅두고 클릭. 그러면 선이 쫓아오는 거 보이시나요? 쫓아오는데 어디 걸려 있나요? 커서가. 중심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맨 위에 선이 걸려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게 탑입니다. 제로는 여기 걸려 있고요. 바텀은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동시에 세 줄이 동시에 그려지는 거 맞죠? 이래서 다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이 정도 그리려면 라인을 그린 다음에 옵셋을 하고 필렛을 여러 번 해야만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데, 멀티라인이라면 이렇게 한 번에 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멀티라인입니다. 멀티라인에 보시면 멀티라인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란 말은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자리 맞추기. 눌러보면 탑, 제로, 바툼 세 가지입니다. 탑이라면 이렇게 위쪽에 라인, 커서가 맞춰지는 걸 탑이라고 하고요. 제로는 이와 같이 중간에 걸리는 게 제로고, 그 다음 바툼은 아래쪽에 걸리는 걸 바툼이라고 합니다. 보통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멀티라인에서 저스티피케이션을 보통은 제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케일을 주면 지금 스케일 1:1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이만하게 들어가겠지만,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5라고 주면 5배 커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값 자체가 커져버린 거죠. 이렇게 값 자체가 커져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멀티라인에서, ML 스타일에서 그 간격을 줄 때 스케일을 주지 않고 주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1:1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멀티라인에서 이 스케일은 늘 항상 1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본값이 20으로 잡혀 있는데 이 값을 항상 1로 바꿔 놓으셔야 되고, 스타일에선 우리가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스타일에서 바꾸지는 않고 ML 스타일에서 세커런트 하시면 됩니다. ML 스타일에서 세커런트 하시면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ML1이라고 만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디파이나 수정이나 삭제가 안 됩니다.
지금 버튼 자체가 막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왜냐면 내가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 얘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얘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됩니다. 삭제를 하면 얘도 삭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오토캐드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모디파이나 딜리트나 리네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을 지우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디파이도 되고 리네임도 됩니다. 제가 멀티라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엘리먼트는 이해되실 거고, 이제 여긴 캡입니다. 뚜껑이에요.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인으로 시작과 끝을 맞겠습니다. 여기 프리뷰를 보시면 됩니다. 멀티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막혀요. 라인으로 막겠다라는 게 캡입니다. 아우터 아크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요. 이렇게 캡슐처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너 아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너 아크가 더 있어요. 이너 아크가 더 있습니다. 즉 이 안쪽에 선들이 더 있다면 그 안쪽에도 아크로 막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스플레이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멀티라인을 그리다 보면 코너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코너점을 이렇게 막는 겁니다. 여기를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걸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부분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ML 에디트에 보시면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12개밖에 없습니다. 많이 불편해요. 보시면 이렇게 3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가 하나입니다. 자, 클로즈드 크로스가 있고 오픈 크로스가 있고 머지 크로스가 있습니다. 자, 클로즈드 크로스는 이런 겁니다. 클로즈드 크로스 통과하고 끊어지고, 아니다, 거꾸로네요. 끊어지고 통과하고 이렇게 보시면 끝에가 어떤가요? 한쪽은 통과하고 한쪽은 막혔죠? 자,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끊어지고 통과하고. 얘가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교차하는데 닫힌 교차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픈 크로스는 중간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데 중심선은 와닿지 않는 것. 이게 오픈 크로스고, 그 다음에 머지 크로스는 이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운데가 교차로처럼 모이는 것. 이렇게 클로즈드 크로스, 오픈 크로스, 머지 크로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클로즈드 T입니다. T자 모양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다시 볼까요? 오픈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보시면 이 중심선이 막혀 있느냐, 혹은 열려 있느냐, 혹은 서로 머지되어 있느냐, 이렇게 3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ML 에디트에서 하시는데 이 그림의 특징은 세로선이 먼저 선택입니다. 세로선을 먼저 선택하고 가로선을 나중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세요. 세로선을 먼저 선택하고 가로선을 나중 선택하면 나중 선택한 게 통과가 되고 있죠.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엔 세로선을 나중 선택했습니다. 나중 선택한 게 이렇게 통과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3개를 놓고 6가지 기능을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그 다음에 코너 조인트란 얘기는 이렇게 끝부분을 마무리할 때 쓰는 게 코너 조인트입니다. 코너 조인트,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정리할 때. 그러니까 필렛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너를 마무리할 때 쓰는 게 코너 조인트고, 자, 그러니까 애드 버텍스하고 딜리트 버텍스입니다. 애드 버텍스는 정점 추가, 딜리트 버텍스는 정점 삭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라인을 제가 이렇게 코너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구부러진 점 있죠? 여기 구부러진 점들, 여기가 바로 버텍스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데가 버텍스예요. 딜리트 버텍스를 하면 구부러진 자리를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드 버텍스 그러면 이렇게 정점을 내가 임의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버텍스와 애드 버텍스를 이용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립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건 이건 스트레치 기능이죠. 스트레치해서 움직이는 거죠. 얘가 버텍스입니다. 이렇게 3개 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3개를 볼까요? 커트 싱글, 커트 올, 웰드 올. 커트 싱글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잘라내는 겁니다. 브레이크 명령어처럼 하나씩 잘라내는 걸 커트 싱글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커트 올은 전체를 이렇게 싹 잘라주는 걸 커트 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커트를 했다고 해서 여기와 여기가 따로 떨어져 나간 건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드 올,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 부분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